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얼마 전 지역 분석 영상들에서 말했듯이 많은 지역에서 담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몇몇 단지들에서는 아예 현수막까지 걸어놓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자랑스러운 것 마냥 하고 있는 곳도 있죠. 이렇게 담합을 하게 되면 좁게는 그 단지, 넓게는 그 지역의 시대가 교란되고 사회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행위임에도 아직은 마땅히 처벌받는 사례가 없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담합의 시대도 이제는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담합 사례들과 함께 이들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파트 호가 담합은 예전부터 늘상 있어 왔던 일인데요. 간단히 네이버에 아파트 호가 담합이라고 검색해보면 2001년의 기사도 뜨면서 중개업소들이 멋모르는 사람들을 꼬셔서 웃돈을 붙여 가격을 담합했으며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에서는 주민들까지 먼저 반상회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한다고 하죠. 여기에 자전거래까지 성행하면서 아파트 시세 교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시기까지 와서도 고강도 종합대책이 연이어 발표되자 시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담합이라는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많은 실수요들이 이에 속아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고요. 실제 파리 대책이 시행되고 나서 위례 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장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아파트 가치를 낮춰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분양 당시보다 3억 이상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욕심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가격 담합은 잠실에서는 강남이 매주 1억씩 호가를 올리니 30평형대 중반의 아파트에 20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동산에 낮은 매물이 있는지 아멘 감찰까지 나서며 자기들 뜻대로 해주지 않는 부동산들은 거래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도 하죠. 특히 이런 아파트 가격 담합은 앞에서 말했듯 주로 서울이나 신도시들 위주로 많이 성행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곳들에 비해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간 곳들이기 때문이죠. 막상 실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지 않은데 유독 투기 수요가 많은 곳들에서는 옆 단지보다 저렴하면 상급지와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큰 문제라도 생기는 것 마냥 입주민들을 부추겨 가격을 올리고 그 뒤 지들은 비싼 가격에 매도하고 떠나는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작년 기사를 몇 개 찾아보면 강남을 비롯해 동대문, 왕십리, 판교, 광교, 위례, 동탄 등 인근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가격 거품이 쌓여 있는 곳들이지만 현지인들만은 이것이 맞는 가격이라며 프라이드를 부리는 지역들의 대부분은 아파트 가격 담합을 했던 곳들이죠. 그러니 동탄 신도시 주민들은 광교급은 돼야 한다며 가격을 올리고 광교는 동탄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하며 판교급은 돼야 한다고 가격을 올리고 판교에서는 광교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며 강남급의 가격을 받는 등 상급지와는 동급으로 놓으려고 하고 하급지는 무시하는 그들만의 재미있는 리그가 벌어지기도 하죠.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에서는 오늘의 호가는 내일의 실거래가,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가격은 주인이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어 집값 담합을 조장하죠. 또 허위 매물 없는 정직한 부동산을 이용하자, 매물 등재 시 집주인 인증 등 언뜻 보기에는 꼭 해야만 하는 내용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막상 허위 매물이 아님에도 지들이 시세가 떨어질까봐 허위 매물로 신고한 경우가 많아 90%가 넘는 반려율을 보였던 동탄 신도시에서만은 이는 공정시장 조성이 아니라 부동산과 일부 담합에 동조하지 않는 입주민들에게 협박하는 내용인 거죠. 한 건 한 부동산만 이용, 위반 시 허위 매물 간주 등 법에도 정해지지 않은 자기들만의 법규를 만들기도 하는데 법규나 먹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 수원 영통도, 아직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대전도 담합 및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고요. 심지어 창원에서는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졌을 때 몇몇이 몰려가 아파트 쇼핑을 하고 지들끼리 담합해서 나중에 비싸게 팔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이런 담합에 넘어가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담합이 성행했던 지역의 집값은 어떤가요? 강남의 경우 84제곱미터 기준 모든 단지들의 평균이 18억을 초과했으며
아파트 거품 라인이라고 부르기에도 손색이 없는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 분당, 판교, 광교 모두 10억을 넘는 금액을 보이고 있죠. 동탄 역시 지들이 이 급이라고 우기며 껴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맞는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일반인들의 평균 연봉은 대략 4천만 원 안팎.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5년이 걸리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서 투기꾼들이 불로소득을 취하며 휩쓸고 가는 동안 실제 오래 살기 위해 집을 매수한 실수요들은 집값을 따라 올라가는 보유세로 부담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담합꾼들은 지들이 해온 일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정부의 규제를 시장 교란이라고 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요. 입주민들 뿐일까요?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집값으로 인해 이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이나 부동산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30대 수요들의 대부분은 이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거지를 포기하면서 M4 세대라는 말이 성행하기 시작했죠. 결혼? 출산? 내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 하나 제공하기 힘든데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요?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 집부터 사라는 말이 성행하며 월급의 대부분은 저축하기를 강요당하고 집세까지 아끼려 지옥고를 전전하게 되었죠. 이렇게 아끼고 아껴 십수년간 집 사려고 돈을 모아놓으면 욕심에 찌든 이들이 담합해서 이미 그 이상으로 집값을 올려버리니 결국 내 집 마련은 꿈꾸지도 못하고 좌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여 내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거짓으로 거래 완료를 하거나 허위 매물 등록, 과장 검거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8월부터는 중개사든 일반인이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죠. 하지만 담합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고 102건이나 들어온 집값 담합 신고 중에서도 국토부가 의뢰한 수사는 겨우 6건. 그마저도 형사 처벌한 사례는 전무할 만큼 제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들이 부동산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정부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시장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 현재 강화된다는 처벌 기준은 역시 한없이 미약할 뿐이죠. 면밀한 절차를 통해 피해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서도 담합의 증거가 정확히 나오면 해당 매물이 팔릴 때까지 종부세를 2배로 올리고 양도세 역시 호가로 올린 가격에 2배로 환수하던지 해서 세금 폭탄을 통해 이딴 더러운 행위를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광역시 등 주요 지역이 비정상적인 거품이 쌓이는 가운데 이 지역들에 성행했던 아파트 가격 담합은 단순히 한 단지의 투기꾼들이 많은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의 아파트 시세 교란과 동시다발적인 담합을 부추기면서 국민들의 주거지 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되었죠. 그럼에도 대놓고 안내문을 넘어서 현수막까지 붙이고 단톡방, 카페 등을 개설해 담합하면서 실거래가로 매물을 올려놓은 중개사들까지도 신고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지들 이익에 눈이 멀어 나라를 망치는 매국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산활동도 없이 욕심에만 눈이 멀어 집값 담합을 하는 사람들이 일조하며 거품만 쌓여버린 부동산 시장. 하지만 지금처럼 거품이 극에 달했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데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까지 들어간 상황에서는 조만간 자체적인 완만한 하락 또는 거품이 터지며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리고 올해 초처럼 집값이 하락되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집값은 거품이 빠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단지 그 안에 담합으로 시세를 끌어올려 매도한 인간들만이 이익을 봤을 뿐이며 매수한 사람들만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집값 담합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시장에 절대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담합꾼들, 비싸게 팔면 성공한 것 같나요? 결국 그 추세가 이어진다면 당신들의 자녀들 역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욕심을 줄여 당신들이 좋아하는 시장 논리대로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